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국사기와 그 저자 김부식의 사대주의적 관점이, 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김부식은 사대주의자인가? 라는 그런 논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다 라고 하는 논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일제강점기 사학자 바로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금국정벌을 주장했던 묘청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으로, 또 그것에 반대했던 김부식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관점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여 김부식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채호 선생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그 당시 신채호 선생이 갖고 있던 상황 자체가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크게 하자는 묘청의 이런 모습이 당시 신채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상적인 상황으로는 보였을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면서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다라는 논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부식은 과연 사대주의자일지, 이런 모습을 얘기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묘청의 난과 김부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부식은 일단 그 삼국사기를 쓰기 전, 그러니까 관직이 있을 때 한번 송나라 흥종의 황제의 즉위 축하사절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송나라는 당시에 중국이죠.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근데 당시 송나라가 그 흥종과 아버지 휘종이 도교에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었다고 해요. 금나라가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도교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당시 이제 흥종 황제는 도사 곽경에게 군사적인 지휘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사 곽경은 뭐 도교와 관련된 형식으로 도수를 부린다는 형식으로 뭐 성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북송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부식이 갔다가 8개월 동안 발이 묶여요. 흥종 황제를 보지도 못하고 고려로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금나라가 도교나 이상적인 그런 종교에 취해 있었던 송나라 황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금나라에게 밀려가는지, 그걸 한번 이제 직접 피부로 느꼈었던 건데, 돌아오고 보니 나중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묘청도 풍수지리설과 이런 도참사상을 이용해서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한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연못에 있는 기름띠 모양이 용의 침이다 라는 한 것과, 또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면 주변 모든 나라가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종은 어느 정도 설득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큰 대국이었던 송나라가 도교에 심취해 있었던 황제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금나라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왔던 김부식 입장에서는 묘청의 저런 식으로의 그 도참사상이나 풍수지리설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왕을 현혹시키는 듯한 저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묘청의 난에 반대 입장에 섰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론적인 측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금나라 정벌을 김부식은 반대해요. 금국정벌론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백성을 피곤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하는 병난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옳지 못하다, 약간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긴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조심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이건 어디건 사대를 얘기할 때는 중국을 얘기하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조 때 있었던 정묘병자론을 생각하시면 만주족이었던 청나라에 대해서는 오랑캐라고 해서 싫어하죠. 이미 멸망해가는 명나라한테
명나라를 섬기는 게 이제 사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중국의 한족에 대해서 하는 게 사대잖아요. 당시 하지만 김부식이 금나라와 관련돼서 정벌하지 말자던가 금나라의 사대 관계를 수용하는 입장을 이런 보인 것 자체가 중국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성리학자적인 유교학자적인 사대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망해가는 송나라를 굉장히 감싸면서 금나라 정벌을 주장해야 되는 게 사대론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실상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 묘청과 한파로 여겨지는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인종에게 해요. 당시 왕이었던. 당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송나라의 군대를 맞이하고 금나라를 쳐서 중국의 역사서에 왕의 이름을 남기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서경파였던 정지상이 오히려 더 사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김부식이 그 당시에 사대주의자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이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삼국사기의 내용에는 이제 사대주의적 관점이 들어갔다고 비판할 내용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백제가 망하는 그런 거에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식의 논설을 한 것과, 또 신라 연호 사용은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것인데 하면서 신라의 연호 사용을 비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대주의적인 관점이 보이긴 하는데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기록을 한번 보면 방금 이제 신라의 연호 사용을 비판하긴 했지만 신라의 연호를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신라의 고유 왕명인 거서관, 차차움, 이사금 같은 것들을 역시나 그대로 보존한 점, 그리고 삼국사기의 삼국의 왕들의 기록을 황제의 기록이라는 본기로서 쓴 점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고려사를 보면 형식은 삼국사기랑 비슷하죠. 지열점표, 하지만 본기와 세가의 차이점이 있죠. 고려사 같은 경우는 제후의 기록이라는 뜻의 세가를 썼지만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황제의 기록이라는 본기를 썼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만 봐도 사대주의적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신라의 동성동본혼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중국의 법과 다르다 하여 이를 체크할 필요는 없다 라는 내용을 써서 꼭 모든 것을 중국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상을 남겨놓은 기록도 존재하고요. 또 아까 이제 백제 멸망에 대해서 대국의 죄를 지었으니라고 했지만 당태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전에 동방을 폐허로 만들려다 죽어서야 그만두었다. 이게 만약에 사대주의적 관점이 있었다면 당시 당나라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할 수 있었을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삼국사기를 조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삼국사기가 사대주의적이라는 관점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삼국사기가. 어떻게 그게 자주적인 사서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인데, 뭐 실제로도 자치통감이라든가 중국의 사서의 내용과 완전 동일하게 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과도 또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용이 다르면,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과 마지막 여러 명의 찬자들은 고기라고 해서 우리 역사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오래된 기록들을 고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썼는데, 중국의 자치통감이나 우리나라의 고기의 기록이 이제 부딪히면은 우리나라 고기의 기록을 믿었던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진평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고기는 정월이라고 하는데 자치통감에는 모두 6월이라고 하는 걸 보니 자치통감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기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서술되었다는 점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삼국사기의 책 자체, 또 김부식이라는 인물 자체가 과연 사대주의자였는가 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는 신라 중심의 사서다. 왜냐면 신라의 기록이 월등히 많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통일을 신라가 했죠. 자, 통일 신라기를 제외한 삼국시대의 기록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고구려가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통일한 신라의 기록까지 합쳤을 때 신라의 기록이 많아지는 것 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라 중심의 사서다? 라는 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중국에게 사대를 냈던 선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김부식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5세기 윤준이라는 사람은 김부식의 책을 읽으려면 잠이 오고 그 내용이 황당하여 입에 오르내리기 불경할 뿐이다. 사대주의적이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이제 권근이라는 인물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법도, 즉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대인은 춘추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즉 그들이 얘기하는 사대주의적 관점과 다르다는 점을 15세기에 조선 유명한 유학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 15세기에 박지원이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어이없다고 하냐면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15세기 전반에 김부식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은 너무 사대적이지 못하다. 중국과의 기록과 다르다. 너무 사대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가해졌다면 18세기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 박지원은 이런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중국의 사서에서 골라 베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즉 너무 책이 사대적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너무 중국의 책만 베꼈었다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데에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을 담자면 삼국사기에만 존재하는 전투기록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삼국사기에만 있는 천문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삼국사기의 기록이 모두 다 중국의 기록을 베꼈었다는 기록 내용에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이 되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면 15세기 초 조선이 나타나고 명나라가 창대했던 사대주의의 선비들이 많았던 조선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18세기 실학자의 눈을 떴던 박지원은 삼국사기가 너무 중국의 책만 베껴 쓴 사대주의적인 사서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시대적 상황에 따른 신채호 선생 역시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표현하고 있죠. 저 한마디로 각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시대주의적인 상황이 김부식을 다르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또 김부식이 과연 사대주의자였는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시 고려에서는 보수주의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한국사 전 시기를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당시로서는 가장 보수적인 인물은 김부식일 수는 있으나 한국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 자체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사대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록도 존재하죠. 또 이제 삼국사기 안에 있는 기록에서 고구려가 중국을 물리친 기록이나 이런 데에서 보거나 백제에 관련돼서 보면 이게 신라 중심의 사서가 아니라는 게 또 보여지는 게 고구려 군대를 즉 아군, 우리의 군대라고 표현한 기록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봤을 때 삼국사기가 사대주의적이고 또 초기 기록은 조작된 것이며 믿을 수 없이 중국의 것만 베껴 쓴 책이다 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하다. 즉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여러의 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제역사 TV를 운영하면서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역사, 너무 막 재미만을 위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조금 잘못 알려진 역사,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강의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해설 영상도 올리면서 이제 학습 유튜버 같은 그런 내용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국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삼국사기의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불신론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